민주당 경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전방송도 있고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 한 걸 뭐 다 아시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을게요. 뭐 아젠다가 겹치니까요. 문제는 그 흐름, 그러니까 윤석열 그 청부 고발 건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되면서 실제로 대전 충남보다는 대전 충북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제 3위로 올라가는 예. 그 흐름을 일단 탔다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추미애 후보도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도 깜짝 놀랄 정도의 저런 게 있었다니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어. 한동훈 핸드폰에 김건희, 윤석열만 있겠냐. 민주당 그 사람들이 있으면 도쫓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인사청탁을 했다거나 이리 관계자. 저는 있어도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일반의 수박들을 다 찾아내야 하지. 그 정도로 판도라의 상자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그런 스탠스 같아요. 이재명 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몰아주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이낙연 후보 사이의 어떤 공방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낙연의 어떤 그 색깔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 의구심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정세균 후보를 그 세종 충북에서는 제치는 일종의 그게 이제 별 차이가 없다 그러지만 추세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번 주에도 경선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어쨌건 저는 추미애 후보가 가장 관심받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추미애 후보를 2등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럼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한테 주는 영향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 관점까지 한번 뇌피셜 한번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후에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아주 많은 숫자가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1번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안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 자체를 좀 씁쓸한 마음으로 하지만 또 희망찬 마음으로 굉장히 복잡한 심정으로 1번을 누르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추미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충북에서 정세균 그 대표를 이렇게 추월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민심이 무섭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네, 1차 목표는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위기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캠프 쪽에 더 많은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위기의식이 있었고 어느 정도 차이를 내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파죽지세입니다. 이 파죽지세로 가면서 이 대전 충남 부분에서 4위 그리고 세종 충북 부분에서 추미애 후보가 3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추풍은 불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이재명은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다. 두 번째, 추미애는 추풍을 불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두 번째 2차 미션이 들어갑니다. 2차 미션은 더 이상의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이낙연 쪽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저는 이낙연 쪽을요 윤석열과 비슷하게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있어서 윤석열을 써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빠져나가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가 확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정권 유지를 해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충청에서 아니다라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흩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냐? 원래 지지하고 있었던 추미애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 위기의식을 이제 벗어 던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건 분명하구나. 결선을 간다 하더라도 되는 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다시 원래 지지하고 있었던 추미애 후보에게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추미애 후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잡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미션은 추미애 후보를 2등으로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성공했고. 어떻게 이번에 하려면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고? 아니,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상황에서 20%대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에도 빠지는 숫자가 생긴다고요. 왜? 위기의식을 탈피했고 파죽지세로 가고 있으니 이대로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키냐면은 첫 번째 스포이크인 이번 주 일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면 그 민심이잖아요. 선거인단은 그 민심에서 한 60% 이상을 찍어버리면 이재명 됐구나. 그러면 이제 표를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눠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노리는 효과는 뭐냐면 민주당이 개혁정당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낙연 후보가 얻었던 그 표 수 있잖아요. 퍼센테이지. 이 퍼센테이지를 개혁하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추미애를 골고루 찍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완전 주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그 대전 충남에서의 결과를 보면 대의원 중에 총 13명이 추미애 후보를 찍어요. 13명. 1.69%. 그리고 권리당원은 1691명이 찍어서 6.82%. 그리고 세종 충북에서는 대의원이 12명이 추미애 후보를 찍어요. 근데 권리당원에서는 903명이 찍어서 7.27%, 대의원은 2.58%. 그러니까 확실히 당심 내에서는 그 대의원들이나 이런 표를 상당히 못 받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측면이 있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없었다면 추미애가 1위를 할 수도 있었던.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둘이 캐릭터가 너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뭔가 한번 해버릴 것 같잖아, 좀 느낌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끝까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전체 선거인단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투표율이 50%다. 그랬을 때 100만에서 그 중에서 과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50만 표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보여서 그래. 기계적으로는 그렇죠. 불안에 죽겠지야죠. 아니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데 또 그 인정. 와중에 출연가님을 돕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쪽에서 표를 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낙연 후보 쪽에 나는 반 이재명이라서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나는 그냥 이낙연이 처음부터 좋았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정세균,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제는 완주하기가 힘들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표를 설득을 해야지 이제는 깨부시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서 그 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얘기하려고 그래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충청도 두 번의 경선을 통해서 대세로는 사실상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이낙연 캠프는 이낙연 후보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지금 회의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왜요? 일정을 왜 포기해? 충격이었던 거죠. 일정은 소중한 건데. 회의적이면 아니, 회의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네. 지금 기조도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네거티브 안 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일이 그러니까 있나? 전략의 대실패. 전략의 네. 대실패.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상대방 단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데 내 장점을 부각시킬 시간이 줄어드는 데다가 예. 이낙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상대를 헐뜯는데 자기 캐릭터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장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 크게 신사는 줄 알았더니 뒷구멍에서는 이재명 헐뜯고 있었어. 이게 양쪽 다 망가지는 어마어마한 선거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게 전략이 안 통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표차, 더블 스코어가 나버렸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당심으로만 봤을 때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게 전국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충청도가 시작인데 문제는 네. 이제 12일 날 있을 슈퍼 이크에서 60만 명의 표가 일단 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예상하기엔 그렇습니다. 충청도도 예상보다 이재명이 많이 나온 이유가 이재명 몰아주자. 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이낙연 네거티브 좀 심했다 이 반응들이 작용한 결과물 아니겠어요. 당 사람들이야. 대의원 포함 모두 당원들이 투표한 거라고. 예. 그러면 나머지 일반 선거인단이 60만 명이 깠을 때는 그보다 더 이재명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60% 이상이.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60% 정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세 번을 까요. 한 번 더 까고 마지막에 서울 까는 데까지. 근데 사실은 그게 게임이 끝나버리는 측면이 있어갖고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이재명 될 것 같으니까 추미애 찍자 이렇게는 안 되고 상당 부분 야 추미애가 2등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라 마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네, 저는 요거는 마천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위기 의식은 벗어 던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나는 위기 의식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아직도 배고파. 밥 먹어. 네, 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저쪽에서는 뭐 이따가 그 얘기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호남에서 이낙연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네네. 광주, 전남, 전북에서 이재명이 이겨요. 예. 근데 이제 그 동력을 충청에서 한 5% 차이로 따라붙고 호남에 가서 뒤집겠다 전략일 것도 없는 것이 그러면 그간에 나온 여론조사가 최소한 호남에서는 이낙연이 이기고 있거나 두 후보의 차이의 지지율 차이가 아주 박빙이었다면 모를까 여기는 완전 밴드웨건으로 갈 거예요. 이재명 몰아주자 이 분위기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기대는 다 접으시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1위는 당연한데 60% 1위를 만들 거냐 55% 1위 만들 거냐 이런 정도의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번 충청도 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더 이상 조직선거라는 그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만큼은 최소한 이건 분명히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3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재명을 찍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내가 추미애를 찍어버리게 되면 이 걱정은 해결이 한 번에 될 네.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사람 알려드릴게요. 똑똑하네. 그러니까 추미애 그 후보가 정봉주 TV에 나가서 했던 발언 중에 제가 늘 주장해왔던 이야기를 한번 저랑 똑같은 생각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뒤집힐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대법원에서 다툴 게 많아요.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잖아요. 여러 건들이 무죄가 나야 할 것들이 계속 기소된 이후에 유죄가 되고 하니까 우리끼리의 주장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나 보다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식의 법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법이 너무 법기술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런 분 대통령 만들었으면 좋겠어. 깨놓고 예. 얘기해서. 그러니까 법이나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건 일반 보통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진영에 따라서 어떤 재판이 나오면은 야 저쪽 저 판사가 적폐네 아니면 저 판사 좋은 판사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지 일반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담아서 판결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저는 유일하다고 봐요. 이런 얘기 이낙연 후보가 할 수 있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대법원에 맡기자 정도로 끝나겠지? 근데 제가 주장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판사들도 여론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다. 네. 근데 저는 합의체로 가게 되면 그 대법관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사건은 상당히 무죄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관심 끊어버리면 그냥 1, 2심대로 갈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답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보다 많이 배운 잘난 사람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언론한테 요구하는 게 점쟁이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맞춰봐라. 그래서 결국에는 판결 이후에 나는 맞췄다, 나는 못 맞췄다, 막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막 낄거리고 놀잖아요. 그 자체가 진짜 엄청 싸구려거든요. 시민들은 내 상식에 비추어서 바라보면 됩니다. 법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상식에서 안 맞으면은 의심을 갖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의심을 갖고 있는지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키워가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그 어두운 곳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정경심 교수 사건을 통해서.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탄핵 재판, 헌법 재판에서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전부 다 진보 진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여론이 만들어낸 결론이에요. 근 20년 동안 법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최소 제가 가르치는 행정법에 있어서 사건이라고 한다면요. 결론 갖다 주면 징검다리 법리적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재판이라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중간에 징검다리를 법리로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예. 여론이 정해지고 재판의 결론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중간에 징검다리 놓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예.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 충청표를 까면서 사람들이 느꼈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팔았던 거잖아요. 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친문이야. 사실 알고 보면 이재명 캠프에 문재인 청와대 뭐 비서나 이런 분들 출신들이 훨씬 많이 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지난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했던 그래서 반문 뭐 이렇게 되어 왔지만 최근에 그 승부사 문재인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쓴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상 친문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재명 지사의 방식이 국민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코로나 초기 청와대 참모들한테 했던 이야기고요. 이 지사가 취하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대변인실에서 그대로 발표하라. 이재명 지사가 교회 예배 등에 대한 강경한 조처를 취했을 때 이야기고요. 세간에는 이 지사를 비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문 대통령과 이 지사는 케미가 맞았다. 문 대통령은 당정과 경기도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 지사에게 사람을 보내 설명을 해드리라고 직접 지시하여 이 지사를 배려했다. 대통령과 두 전직 총리와의 원만한 동행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 지사는 다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문 대통령 또한 이 지사를 여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반 이재명 스탠스에서 이낙연을 지지해왔던 것들로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문 대통령도 이제 찐 묻은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문제는 친문 비문이라는 그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여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고 사실 현재 정권 연장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양자 대결을 보잖아. 그러면 웬만한 여론조사는 다 이재명이 윤석열 등을 상대했을 때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정말로 내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생각하면 정권 연장할 수 있는 후보한테 표 몰아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내부에서 당연히 대책 회의를 하겠죠. 근데 그 대책 회의의 핵심은 경선 이후에 어떻게 캠프 내부를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그 캠프를 이재명 캠프하고 어떻게 합쳐서 어떤 식으로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즉 똥파리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내칠 것인가가 이 회의의 어떤 핵심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두 배에 벌어진 이 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엎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과반으로 갈 때까지 어떤 정책,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지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어떤 거냐면 네거티브는 하는 게 훨씬 쉽고요. 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보기엔 약점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네거티브를 꺼냄으로써 선거전을 너무 쉽게 한 거예요. 속마음이 이런 거 있잖아. 서로 이렇게 친한 친구 같지만 저 새끼를 어떤 여자가 되게 좋아해. 총각대 이야기야.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 단점을 그 여자애한테 계속해서 까발리는 거야. 뭐 옛날 여자 관계도 복잡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여자가 봤을 때 설사 이 사람을 그 말 듣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이걸 까발리는 놈을 좋아하냐고요. 아, 저 새끼 의리 더럽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상이 원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네거티브는 하는 게 쉽고 안 하는 게 어렵다. 내가 막 말을 하고 싶지만 이걸 참아내면서 뭔가 꾸준히 가는 건 사실은 국민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 진짜 잘 참네. 그게 지금 오히려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사람들이 점수를 주고 있는 거냐. 난 네거티브 안 할 거야.
세상에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캠프가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에서 연설하는 데까지 네거티브 하는 건 처음 봤어. 맞습니다. 저도 이재명 들으라고 하는 연설을 노골적으로 하다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고 나서 그러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채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할 때 사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많이 대화를 해본 사람이다. 근데 대화를 많이 해봤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심전심 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국정 뒷받침을 정확히 해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케치한 것을 이재명 지사가 색칠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민주당 경선은 물론 뭐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방심한다고 여론이 확 바뀌어서 이낙연 이재명을 뒤집까 이런 건 불가능해요.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정확해야 돼. 이제 막 한 70% 얻어야 막 안심하고 이럴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미애가 2등이 되느냐 이낙연 2등이 되느냐는 상당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 전체가 봤을 때 그래도 바뀔 가능성이 있구나. 민주당이 정권을 예. 연장하게 되면 그런 시그널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